아큐스컬프로 지방을 녹일 때 조직이나 신경을 다 손상을 입힌다고 하는데 네. 진짠가요? 이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방을 녹인다기보다는요,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아큐스컬프의 역할인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말 수술을 흡입 없이 아큐스컬프만 사용해서 레이저라는 에너지와 열을 조사시켜서 지방을 파괴시켜서 수술을 끝낸다라는 거는 결국 재앙을 불러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피하 주방 조직에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히게 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끝내놓으면은 1도 효과도 없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부어서 생활하시는 데도 불편하고, 네, 정말 효과는 하나도 못 얻게 돼 있어요. 제가 아큐스컬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좋은 결과를 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수술할 때 수술이 좀 용이하고자 하는 저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아큐스컬프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조사하게 되면은 확실히 흡입을 할 때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저도 스트로킹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캐뉼라로 스트로킹을 할 때 훨씬 더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더 편하게, 좀 용이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조직이나 신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데 진짠가요? 네, 맞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큐스컬프는 엔디아그라는 레이저를 사용하고요. 레이저라는 거 결국 열하고 빛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열과 에너지가 조사되게 되면은 결국 조직하고 신경에 이런 데도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함부에다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피부 괴사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화상을 입었으니까 안쪽에서 디게 되면은 겉에서도 다 피부 진피층까지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전달되게 되면은 진피층 손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당연히 화상으로 인해서 괴사가 나타나고 위험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 되고, 또 피부 타이트닝 시킬 때도 이제 너무 많은 한꺼번에 에너지를 조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시키면서, 약간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촛불에다가 딱 켰을 때 이렇게 하면은 손이 안 되지만 계속 대고 있으면 당연히 손 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조직 자체를 조금 열을 줘서 부드럽게 수술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자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생각해요. 예전에 아큐를 했는데 아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방 흡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아큐 했는데 효과를 못 보셨다는 거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지방 흡입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하늘이 내려준 기계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계만 믿고 기계 의존도가 높은 의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큐스컬프가 정말 위험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구는 기구대로 편의성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하면은 확실히 회복도 빠르고 출혈이 적으니까, 네, 회복도 빠르고, 네,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큐스컬프는 좋은 기계지만은, 네, 잘못 사용하면은 조직이나 신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 지방 흡입이나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핸드메이드로 해야 효과가 있고, 네. 아큐스컬프라는 기계를 해서 하면은 그건 핸드메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제발 부분에 좀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메이드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 겨울에 코트 보면 여기 이렇게 태그로 핸드메이드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 의사가 손으로 수술하지. 막말로 발로 수술합니까? 정확하게 보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의사들은 이제 캐뉼라를 갖다가 루어락 시린지라고 그래서 10cc나 조금 더 이렇게 큰 시린지에다 대고 이제 캐뉼라를 고정시킨 다음에 조직에다 넣고 이걸 당기게 되면 음압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 상태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뽑는 거를 핸드메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캐뉼라를 갖다가 이제 바디 석션 하듯이 기계에다가 연결을 해서 일정한 압력을 계속 기계가 압력을 뽑아주니까 그거는 핸드메이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후자를 사용해요. 손에 음압을 주고서는 캐뉼라를 연결한 상태에서 주사기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사기, 음압을 걸어서 주사기를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지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뽑아서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정도로 경험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하잖아요. 제가 왜 지금 그 방법을 안 하냐면, 물론 이제 몸에서 제가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허벅지나 뭐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할 때는 이제 10cc 정도 되는 주사기에다가 음압을 걸어서 이제 콜만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대로 해서 지방을 흡입을 하는데, 그러면 낮은 압력으로 이제 뽑게 돼 있어요. 지방을 좀 손상을 덜 주고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서는 이 방법이 좋은데, 이게 압력이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서도 그 압력이면 정말 큰 압력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음압을 주고 주사기를 손으로 당긴 다음에 이제 결국 끝까지 지방이나 피가 차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시린지로 바꿔야 되겠죠? 새 걸로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전 기계를 사용해서 음압을 거는 이유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기계에서 계속 압력이 보이거든요. 기계에 압력 게이지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얼굴에서 하는 거니까 그 압력을 몸에서 하는 거에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의 압력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압력을 낮춰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일정한 압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주사기에다가 뽑으니까 몇 cc가 뽑힌다라는 거가 보이지만, 그 몇 cc가 뽑힌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취용액과 생리식염수하고 섞은 그런 용액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몇 cc가 뽑힌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뽑기 시작하면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노란 지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로 마취용액과 생리식염수가 섞인 용액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서 거의 물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근데 끝으로 이제 차다 보면은 손에 느낌이 오잖아요.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지니까 일정 압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압력이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세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주사기를 당겨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너무 압력이 세서 제가 사실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핸드메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 제 손이 그 어떤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주사기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제 손의 감을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일정한 압력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지방이 나오는 건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튜브가 연결돼 있잖아요. 기계에서 튜브가 연결돼 있고 캐뉼라하고 연결돼 있는데, 저는 아주 미세한 캐뉼을 제가 제작해서 사용하거든요. 저만의 디자인대로 사용을 하는데, 굵기도 그렇고 앞에 캐뉼라에 깎인 면도 그렇고 다 그거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튜브가 투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안다고요. 그리고 수술하면서 계속 캐뉼라를 씻어줘요. 계속 캐뉼라를 씻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관 안에 있는 지방 자체가 고여 있다는 것 자체가 씻어 내려가니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봐도 지방 이제 튜브 안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게 주사기를 억지로 손으로 음압을 걸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저 오히려 그 방법이 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 방법을 버리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거든요. 제 이제 후배라든지 뭐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요, 이건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방법을 하는, 이게 핸드메이드냐 아니냐, 그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다 의사가 상황을 보고 수술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억지로 음압을 걸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안 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비에다가 연결을 해서 나오는 과정을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게 핸드메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죠. 이게 한번 이렇게 뭐 데모를 해서 한번 어느 상황에다 놓고 시츄에이션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거고, 오늘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네. 연말에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